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할 경기는 해외 축구 4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하나 있고요. 내일 일요일자 경기도 3경기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프리미어 리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경기는 프리미어 리그 중에서 풀럼과 셰필드의 경기입니다. 자, 우선 이 경기를 선정한 이유는 일단 배당도 좀 그렇고, 그리고 지금 두 팀 모두 강등권에 위치한 하위권의 팀이죠. 그래서 이런 대결이 의외로 좀 괜찮은 경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 전적은 4승 3무 1패로 역시 풀럼이 조금 더 앞서는 상황이고, 이번 시즌 첫 대결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대결에서는 다득점이 3번, 그리고 저득점이 4번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강등권에 지금 위치한 두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도찐개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풀럼의 공격수 마하 그리고 레이드의 득점력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셰필드 입장에서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 그리고 풀럼의 공격수 땜빵 공격수라 했는데 표현이 좀 그렇죠. 어쨌든 주전이라기보다는 교체로 자주 나오는 미트로비치가 결장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미드필더 케어니가 부상으로 결장이 된다. 그래서 이 두 선수 외에는 거의 풀스쿼드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풀럼이 최근 홈일 때 7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총 몇 경기를 한 거죠? 12경기 동안 7득점. 그래서 공격에서 실마리를 좀 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셰필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셰필드 역시 깜짝 승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승리가 거의 없는 3승밖에 없는, 둘 다 3승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인 상황이고, 그리고 승점이 11점으로 순위가 20입니다. 그래서 강등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셰필드의 문제점이라 하면은 공격진이 뭐 뛰어난 건 아니지만 공격진 외에서는 득점이 거의 안 나온다는 게 좀 희망을 갖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드필더나 그런 수비진에서의 득점이 거의 없다. 이번 시즌 총 셰필드의 골이 15득점이 나왔는데, 그 중에 공격수의 득점이 12골, 그러니까 3골 정도가 나머지 공격수를 제외한 선수들에서 나왔다는 건데, 뭐 세트피스에서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 공격수도 그닥이죠. 점수가 어쨌든 15골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팀 자체가, 셰필드가. 그래서 미드필더 베르게가 결장이 예정되어 있고, 주전 수비수 존 이간 선수와 로빈슨이 결장이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배당도 그렇고 이 2.15, 3.25, 3.6 배당인데, 이런 배당은 무승부도 많이 나오는 배당입니다. 혹은 원정이 이기거나.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도 그렇고, 두 팀 모두 사실상 풀럼이 홈이라는 것 2점을 빼면 그닥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냥 무승부 사이드를 잡는다면 셰필드로 일단 보는 게, 프렌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셰필드 프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리가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리가를 지금 씹어먹고 있는 AT 마드리드 대 레반테의 경기. 자, 그래서 상대 전적 6승 3무 1패로 라리가의 디펜딩 챔피언이 아니고 디펜더 수비의 거의 최강자 AT 마드리드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6번의 다득점, 4번의 저득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AT 같은 경우 지금 이번 시즌 22경기 동안 14실점, 홈일 때 11경기 동안 5실점으로 역시 수비력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왜 그런지 클럽 대항전에서는 잘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리그에서의 수비력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 AT 마드리드고, 어쨌든 수비력은 상당한데 득점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이 경기당 2득점입니다. 하지만 AT 마드리드 하면 떠오르는 게 약간 저득점의 대명사. 그래서 언더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때마다 클린시트를 달성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1실점 정도씩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오버가 많은 것 같고 생각보다. 그리고 특히 AT 마드리드의 지금 이런 경기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은 미드필더 코케의 그런 어시스트는 물론 득점까지 계속 가세를 해주는 모습이 좋다. 반면 수아레즈는 좀 아쉬운 모습이죠, 계속. 그래서 레반테와의 경기 최근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 2월 18일 날 며칠 전 3일 전이죠. 진짜 3일 전에 레반테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당시 경기 내용을 보면 레반테가 홈이니까 레반테가 29에 유형 공격을 했고 AT가 85에 슈팅도 7대 14, 유슈팅 4대 6, 코너킥 1대 8, 점유율 36대 64로 역시 AT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전체적으로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경기는 1대1로 무승부를 지었기 때문에 레반테가 선방을 한 거고. 그래서 미드필더 캄파냐, 멜레로, 부쿱 체비치 결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레반테 입장에서는 미드필더의 그런 결장이 많다 보니까 AT에 좀 밀릴 확률이 높다. 경기를 또 흐름을 내주고 시작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 경기는 사실상 물론 직전 경기 비겼지만 이번에 또 비길 것 같은 생각은 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냥 AT 마드리드 마인보다는 그냥 일반승을 가는 게 제일 안정적일 것 같다. AT 홈에서는 누구도 쉽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레반테 AT 마드리드 일반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치오 대 삼프도리아. 그래서 이 경기는 토요일 오늘 경기고요. 11시.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 좋았던 라치오와 수비에서의 강점을 좀 보이는 삼프도리아의 대결. 그래서 상대 전적은 7승 1무 2패로 라치오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근데 이제 좀 특징이 있다면 기준점이 2.5일 때 10번의 대결 모두 다 오버였다. 다득점이었다라고. 그래서 둘이 붙으면 조금 치고받고 싸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리그 8경기 만에 인터밀란에 패배를 했고 6연승을 마감을 한 라치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8경기 만에 패배를 했다는 거는 7경기까지는 패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6연승 전에는 1무였고 그래서 이 라치오의 이런 연승이 가능했던 거는 공격수 임모빌레의 그런 마무리가 좀 좋았다. 득점에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공격수 카이세도, 수비수 펠리페 그리고 골키퍼 스트라코샤의 결장이 있긴 하지만 이 라치오의 넓은 스쿼드 폭을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그냥 라치오 본연의 모습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삼프도리아 역시 별다른 결장이 없다는 점에서 풀스쿼드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팀 모두 풀스쿼드가 거의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삼프도리아가 순위는 비록 10위지만 뭐 유벤이라든지 AC 밀란이라든지 그런 상위권 팀을 제외하면 쉽게 승리를 내주진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그래서 그런 두터운 수비를 바탕으로 좀 안정감 있는 경기였고 그래서 그런 두터운 수비를 바탕으로 볼을 탈취를 한 후에 전방으로 공격을 이어가는데 중원에서의 조금 실수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많이 못 살렸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두 팀 모두 좀 어느 정도 스쿼드 괜찮을 것 같고 다 좋은데 배당을 봤을 때 이 라치오 배당보다는 차라리 이 2.5 기준이면 모두 다득점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삼포도리아 역시 실점을 어느 정도 강팀에 좀 하는 모습이고 라치오 역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정확히 알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2.5면 한번 다득점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승패만 봤을 땐 당연히 라치오 승이 낫겠죠. 근데 승패는 패스를 하고 2.5 기준 오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데스리가 일요일 경기고요. 꼴찌 샬케 대 6위까지 내려온 도르트문트. 그래서 지난 상대 전적 2승 5무 3패로 최근에는 역시 도르트문트가 압도하는 모습이지만
최근에는 그랬고, 근데 과거 데이터까지 봤을 땐 비등비등했죠. 그래서 언어바는 좀 어려운 경기 같고, 언어바 기준점이 3.5입니다. 그리고 샬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상 선수가 좀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데 전력 손실은 있다고 좀 보여지고, 샬케가 선수비 후 역습을 노리는 그런 한방을 노리는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 포메이션이 4-2-3-1로 중원에서의 그런 압박을 상당히 보이면서 공격수 배치를 거의 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코트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두텁게 한 후에 역습을 노리는데, 이 도르트문트가 챔스 일정으로 인해서 좀 불리한 상황은 맞다. 경기 일정상. 그래서 챔스 세비야 원정에 가서 승리를 하고 온 도르트문트이고, 챔스와 리그에서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공격수 홀란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미드필더에서의 결장 그리고 수비수에서의 결장이 상당히 어느 정도 존재는 하지만 도르트문트 총 스쿼드로 봤을 때는 뭐 물론 손실은 있겠죠. 당연히 결장이 있으면. 근데 큰 결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손실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배당을 봤을 때 1.3배인데 역시 머릿속으로는 도르트문트 승이 일반 승이 맞는 것 같지만 도르트문트가 올해 그리고 작년에 뭐 그랬고 이런 리그 경기 외의 경기를 챔스 같이 하게 되면은 경기 다음날 경기에서 항상 리그 경기에서 좀 쉽지 않았던 그런 경기를 보였다. 그런 것들이 좀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승을 가자니 샬케 승을 가자니 좀 미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샬케 프렌을 봤을 때 2점입니다. 2점. 1.5도 있는데 2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점 정도면 도르트문트가 챔스 일정 다음에 좋지 못했던 경기 결과들을 봤을 때 한번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1.3배의 목매자니 좀 아쉽고, 그래서 샬케 2프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 같은 분위기의 소통방에 오셔서요, 스포츠 조합픽, 스포츠 정보 받아보시고요. 오시는 길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소통방에 입장 가능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